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 아침 8시 46분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신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종가 매매 종목을 모아 데이터로 대응했습니다. 모아 데이터가 카카오 먹통방지법 지난 목요일 8일 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제 발효가 될 겁니다. 이런 수의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 모아 데이터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금요일 날 이와 같이 조금 긴 음봉을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은 가운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도요. 아침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가 시초가로 대응하고 그 이후에 이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는데 장 마감 무렵에 요 저점을 뚫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또 플랫폼사의 데이터 센터 IDC라고 합니다. 이 이중화와 이원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극대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이 먹통 사태와 관련돼서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걸로 봐가지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수혜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 관련 이러한 그 회사들 데이터 센터 IDC라고 하는데 다중화를 비롯해 가지고 이원화 이러한 그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안들이 전체적으로는 그 투자로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2년 전에 발의됐다가 이 어깨 반발로 인해 가지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 IDC 법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카카오 먹통법이 나온 겁니다. 중복 규제 때문에 이 무산됐다가 다시 통과된 건데요. 10월 15일 날 이 카카오 사태 때문에 이게 다시 발의가 되고 앞으로 6개월 뒤에 이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들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울대학교에 또 추가 카카오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안산의 카카오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5년간 투자 금액의 한 3배에 달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는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데 5G가 아니고 6G하고 AI 시너지를 강화하는 이런 그 AI와 관련된 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투자에 나설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네옴시티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러한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세대 이동통신 6G와 또 인공지능인 AI가 같이 시너지로 만나서 극대화된 어떤 투자, 연구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와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들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중동붐 특수 또 바라보고 이재용 UAE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다고 지난주에 돌아왔는데요. 이 고유가의 호황기를 맞은 지금 중동에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사우디 같은 경우에 UAE 같은 경우에도요. 미래 산업에 이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그리고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스다라 시티 이런 그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과 또 수주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 대부분이 불황이라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흐르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이 모아 데이터 같은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데이터와 관련된 움직임이 굉장히
우리가 부각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 석유 의존도를 이제 낮추려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계에서는 1970년대 중동의 특수를 다시금 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2의 중동 붐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관련해서 모아 데이터와 같은 이런 인프라 시설들의 또 이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요.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원화, 그러니까 망을 분리하고 데이터를 다른 곳에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런 이원화와 또 이중화, 그래서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 다른 회선으로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이러한 IDC 이중화 관련해서, 이원화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상당히 많을 거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 금요일날 이렇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반등의 기회를 월요일날 엿볼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가 매매 종목으로서의 모아 데이터 가져갔습니다. 그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물가 지표, 이 물가 지표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일제히 지금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뉴욕 증시 상황이 냉탕 온탕을 계속 오고 가고 있지만요. 지금 다음 주에 발표될 긴축 속도와 관련해서 긴축 속도 조절 기대를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음 주 역시 관망세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71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89포인트로 2400선 밑에서 움직이면서 다음 주에도 관망적인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뚜렷한 호재를 찾지 못하고요. 악재만이 산지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또 FED의 이 긴축 조정,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 두 개가 바로 완화할 때, 긴축을 조정할 때 코스피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굉장히 많지만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어떤 요소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400선을 금주에 다시 탈환을 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여기 보여드린 것 같죠. 1301원으로 금요일날 조금 턱걸이를 했지만은 다음 주에 과연 또 1200선의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이와 같이 또 시장을 뒷받침해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날이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CPI죠. 또 PPI 지난 주말에 발표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물가 지표가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가지고요, 일제히 하락했던 건데, 또 13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겁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 하락분이 감안된다 그러면 CPI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피벗, 그러니까 긴축, FED의 다음 주에 이런 발표에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방향성이 지금 크게 작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2월 정례의 성명서가 15일 날 발표될 건데요. 아마 0.5%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발표할 걸로 보고, 이 0.5%의 금리 인상이 바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5%의 기준금리로 금리 인상을 마감하지 않을까, 이런 데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FED의 금리 발표, 그리고 중국의 내년 초에는 방역을 완화해서 시설격리와 또 강제적인 PCR 검사,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가지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또 폐기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 회복의 어떤 기대감으로 또 방역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2월에 빅스텝 0.5%의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만 해준다면 투심은 연말까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신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완화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푸틴이 또 우리 주말에 푸틴 측근이 종전 선언은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라면서 젤렌스키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 또 이 주말 사이에는 푸틴이 핵 위협을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이러한 가운데 하루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인데요. 장기전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관심주가 2+1입니다. 모아 데이터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그리고 OTT 관련 한한령 해제와 관련 알로이스하고 또 사마 네트워크스 OTT 관련주 중국 방역 완화와 한한령 해제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서 알로이스와 사마 네트워크스를 월요일날 관심주로 가져갑니다. 또 우리가 테마로 월요일날 봐야 될 만한 어떤 테마는 컨텐츠 관련주가 강세죠. 중국의 OTT에서 스레생1을 지금 방영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한령 해제 관련해 가지고 또 해제 이러한 그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 덱스터를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또 지금 수익을 안겨다 줄 만한 관심주 월요일날 바로 알로이스하고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알로이스, 사마 네트워크스 이렇게 두 종목이 컨텐츠와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한령이 해제하는 이런 완화하는 기대감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 효과 또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웹툰과 관련된 웹툰 관련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아까도 뉴 삼성이 6G와 AI에 투자를 결합해서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또 5G가 그래서 기가레인이라든가 이런 그 5G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종에 이 굉장히 호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5G 또 6G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정진상 실장, 이재명 리스크죠. 정진상의 최측근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사법의 심판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M 풍년 같은 이런 김동연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남선 알루미늄, 지연테크와 같은 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오파스넷이라든가 노을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요. 실내 마스크 우리나라 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의 이 코로나 완화 정책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요. 굉장히 강하게 또 뉴스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 한국의 실내 마스크 해제, 중국의 방역 완화가 이와 같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된다 그러면 홍성그룹이라든가 크리스탈 신소재라든가 이와 같은 한국 상장 중국 기업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컨텐츠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재건과 관련된 관련주들 KH건설이 지금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 재건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크라이나가 의사만 명확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종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 같이 올라왔는데요. 또 주말에 또 푸틴의
핵위협이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이거 재건하고 또 핵위협 이런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두 가지의 가장 큰 이 키워드가 일단은 FED의 긴축 조정입니다. 피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의 방역 완화, 이게 가장 큰 이 핫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알로이스와 사마네트워크 OTT 관련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알로이스와 사마네트워크 두 종목하고요. 그리고 IDC 데이터 관련 지금 이 모아 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IDC와 관련해서 이중화 또 이원화 관련 이러한 그 후속 조치들이 나오면서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주일 이 저녁까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고 또 내일 아침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는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